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 1분입니다. 자, 이제 월이 바뀌었어요. 월이 바뀌어서 지금 대략 상단선은 347.3 정도? 예,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구조로는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 분기봉의 하단선은 더 낮아요. 더 낮아. 329대 있어요. 329대. 그리고 여기는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하단선이.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서 이 하단선을 찍은 거죠. 네. 자,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월봉이 하락 중이에요. 근데 월봉만 하락 중인 게 아니라 이주봉도 하락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월봉은 이제 시작이고 이주봉은 금요일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종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여기가 종가잖아요. 예. 그러면 하락으로 전환된다.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전환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되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봉이 바뀔 거잖아요. 여기로 봉이 바뀌는데 여기가 고가예요. 그래서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이 고가도 못 넘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가, 현재 만들어진 이 고가를 못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못 넘으면 이 위로 올라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못 넘거나 여기를 넘어도 빠지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매도를 347.28 위에서 할 거냐, 아니면 이게 고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예, 얘가 내려와서 붙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라면 347.28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냥 내려가 버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매수자는 저가가 안 깨져야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나머진 좋은 게 없어. 근데 하단선이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킬 확률도 낮아 보여요. 예, 이해되셨죠? 예, 일봉은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하방입니다. 예, 일봉은 하방이에요. 일봉은 그냥 차트 자체는 하방이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이제, 예, 자, 343.81 343.81 이 수치가 뭐냐? 343.81 이게 분기봉의 하단선이죠. 네, 분기봉의 하단선이고, 지금 상태는 사실 뭐 요 위치가 하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343.81 위로는 갈 수는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이게 봉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예?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올라가도 상관없고, 반면에 뭐 월봉이나 분기봉이, 월봉이나 이주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상단선이 멀리에 있거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내려가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데려간다에 배팅을 할 만큼 지금이 유리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주봉 다음 봉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뭐 상단선이 만들어지는 게 한 347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의 반등은 고려하셔야 되고, 주봉도 347대까지 크게 막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 차트 자체가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347대까지의 반등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뭐 매도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봉이 고가를 넘는 상황이 오면 이거 347대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목에서 대드났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달에 364.24를 못 갔기 때문에 데드가 났어요. 데드가 나면 목표는 어디다? 선행스팬 2, 그러니까 322.66이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아래로는 목표가 잡혀 있어요. 아래로는 목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종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하락 목표치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322.66인데 322.66을 가다 보면 332.72에 있는 저가를 깨겠죠. 그래서 332.72까지 깨면 월봉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332.7을 깨면 322.66까지는 개방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면 마지노선이 332.7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8% 아래. 거기만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 깨지면 322.66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봉 아직 아무런 이슈 없어요. 아무런 이슈 없고, 주봉을 봤을 때 주봉 여기 데드 났잖아요. 여기 데드 났죠? 그래서 여기도 데드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가 데드 난 상태니까 여기도 데드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341.72보다 낮은 종가. 왜? 쿠잉스팬은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종가가 341.72보다 낮을 거다 라고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41.72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매수해서 341.72 위에서 딱 파는 거는 단기적으로 가능한데 341.72 위에서 매수해 가지고 위를 보는 거는 이번 주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347.12보다 낮으면 하방에 유리하다. 이게 첫 번째였고, 주봉이 저가를 깨면 매수를 포기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고, 그죠? 341.72를 찍으면 종가도 341.72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347.12도 깼고, 주봉 저가도 깼고, 341.72도 깼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는 341.72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노려봐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대 수익이. 더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대 수익이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번 주는 포기하고 다음 주 정도에 다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자는 341.72를 찍었으니까 일단은 관망을 해보는 거죠.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만약에 이번 주에 341.72를 찍었다. 341.72를 찍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다음 주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고, 지금 뭐 계속 3일봉은 뭐 없잖아요. 계속 데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일봉이 밑으로 꺼지면서 어쨌든 계속 데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도 안 났어요. 아직
예, 골도 안 났기 때문에 위쪽은 아직 열린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이제 주봉이 341.72 아래서 마감하면 그 다음 타겟은 이제 여기에요, 여기. 예. 317.78. 이제 이게 남았어요. 왜? 여기도 대단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322.66을 찍으면 네, 317대 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일단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월봉이 망가졌다라는 건 예, 기정사실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망가진 봉에 돈이 따라가느냐. 오늘처럼 개인이 현물만 매수해주면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개인이 현물만 계속 매수해준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정고점을 넘든, 예? 정고점을 넘든, 데드가 나든,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49.04 여기를 넘는 상황이 오든가, 아니면 반대로 데드를 내는 거죠. 근데 지금 데드 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78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78이 저가잖아요. 예? 278이 저가란 말이에요. 278.39가 저가예요. 근데 가야 되는 자리는 278.56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나 그 수치나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전고점 449.04를 넘든가 아니면 278.38을 38이죠. 39. 예, 278.39를 깨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전고점을 벗기는 거예요. 이 전고점을 벗기면 데드가 안 나도 되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못 벗겨. 그러면 어차피 데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드가 나야 되는 그 지금 현재 수치가 278.56이니까 278.56이나 278.39나.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을 넘든 저점을 깨든 어쨌든 분기봉은 한쪽으로 갈 거다. 네? 분기봉은 한쪽으로 갈 건데 어느 쪽으로 가냐죠. 어느 쪽으로. 네? 어느 쪽으로. 그 분기봉이 저가를 지키면 449쪽으로 갈 거고, 분기봉이 고가를 지키면서 저가를 깨면 이제 아래쪽이 개방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322.66을 깨는 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322.66을 깨지면 분기봉의 저가가 깨질 거라고요. 그럼 분기봉이 이제 아래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322.66 다음에 이주봉에 317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317대까지 내려가면 449보다는 278이 훨씬 더 가까워질 거잖아요. 그럼 이제 확률상 아래쪽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만약에 278을 깬다. 278 깨서 대든하잖아요. 그럼 타겟이 얼마예요? 228이에요. 예? 228이라고. 그러니까 278을 깬다. 그 2022년도에 만들어진 저점을 깬다라는 거는 예, 코로나 때 저점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미노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1차적으로 322.66을 갈 거냐. 그죠? 왜냐면 341.72는 찍었잖아요. 예? 자, 수치로 보자고요. 예? 332.72가 있어요. 341.72가 있고, 그 다음에 324.52가 있고, 322.66이 있고, 317. 땡땡이 있어요. 그죠? 여긴 깼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남은 거 332.7이잖아요. 여길 지키면 매수. 여기 깨지면 저는 324.52가 깨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332.72가 깨지면 324.52도 깨질 거라고 봐요. 왜? 월봉의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확률상 분기봉의 저가도 충분히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여기가 깨지면 예, 일목이 가고 싶어하는 322.66을 갈 건데, 월봉이 가면 이주봉도 간다고 쳤을 때 317대까지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17이라는 숫자를 두고요, 449와 278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그러면 얘는 요게 80이니까 22에 19니까 17이니까 39포인트인데, 그죠? 여기는 100포가 넘어요. 130포인트라고요. 그러면 130포인트 오르는 거하고 39포인트 내리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39포인트가 훨씬 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방에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방에 유리해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게 그렇게 매수자에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 예? 내려가면 바닥이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바닥이 열린다고. 자, 2024년 1월부터 7월 11일까지 개인이 18조를 매도했고 외국인이 26조를 매수했어요. 근데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13조를 매도했고 개인은 11조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얘는 7조 남았어요. 얘는 13조가 남았습니다. 자, 개인이 2021년에 1년에 매수한 게 얼마라고요? 65.8조예요. 2021년도 1년 동안 매수한 금액이 65.8조입니다. 근데 요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826 정도 돼요. 저가가. 그러니까 2021년도 저가가 2826이고 선물로 37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돈을 개인한테 다 매도시킬 생각이 없으면 저가가 방어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26을 넘기 어려운 거고 370을 넘기 어려운 거죠. 이 수치 위에서 계속 있으려면 개인이 65.8조를 계속 내던지는 걸 다 받아줘야 돼요. 근데 26조까지는 받아줬잖아요. 네? 외국인이 26조까지는 받아줬다고요. 근데 외국인만 받은 거지. 네? 기관이 함께 받아줘야 되는데 외국인만 받은 거잖아요. 26조면 자 26조 그러면 기관도 26조 하면은 한 52 정도 되는데 기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외국인만 받으니까 65.8조에서 18조를 내던진 거 아니에요 지금. 7월 달까지 내던졌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포기하면서 다시 개인한테 11조가 넘어갔고 이젠 7조예요. 그러면 65.8조 중에서 7조만 정리가 됐으니까 58조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58조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언제 털 거예요? 응? 아직도 개인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47.4조 그죠? 2021년도에 65.8조 이 두 개만 합쳐보세요. 이게 얼마인가? 그러면 2조 3조 113.2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털지 못하고 들고 있는 돈이 113.2조가 있는데 그 중에 7조 턴 거예요. 그럼 아직도 100조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아직도 100조 원가량 있는 거예요. 돈으로는. 물론 이게 녹았겠죠. 이게 녹지 않았겠어요? 내렸으니까. 주가가 내렸으니까 저 100조 원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낮아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일단 무시하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아직도 돈이 한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2021년에 65.8조를 샀다. 근데 지금 2024년 돼서 지금 7조를 매도하고 있으면 아직 2021년도에 저가 위는 청산이 안 된 거죠. 2021년도에 매수한 그 위치는 충분히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2826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개인의 돈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파는 걸 다 받아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 13조, 그 다음에 개인 7조입니다. 네. 이제 이 7조가 정리되면, 뭐, 개인은 올해 상방에 배팅한 게 없으니까 내려가도 문제 없는 거예요. 네? 개인이 매도 친 거 7조를 다 매수해버리면, 언제,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개인이 상방에다 배팅하면 하방으로 가는 거고, 하방에다 배팅하면 상방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은 하방에 배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위로 갈 수 있는데, 저 7조마저 다 정리가 되면, 예, 개인은 상방에 배팅한 꼴이 되니까 내려가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첫 거래일인데 개인이 1조 가까이 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다. 그리고 분기봉은 전고점 449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278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278 아래로 내려가면 분기봉이 작살나기 때문에 220대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간다가 아니에요. 네, 아직은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주봉의 저가를 깼어요. 그럼 다음 주에 2주봉의 저가를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월봉의 저가를 깨야 되고, 그 다음에 분기봉의 저가를 깨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락으로 가는 거지. 자, 주봉의 저가가 깨져도 2주봉의 저가가 안 깨져? 그럼 매수하세요. 2주봉의 저가가 깨져도 월봉의 저가가 안 깨져? 그럼 매수하세요. 그죠? 월봉의 저가가 깨져도 분기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는 몇 번에 걸쳐서 있을 거예요. 어떤 봉을 활용하게 될지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해 드렸습니다. 예. 자, 금요일에는 341.72 아래에서 끝나느냐? 끝나면 주봉은 안녕. 예?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자유롭다. 그 다음 이슈는 이주봉은 317대예요. 317대. 자,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고포스. 고포스 아직 3일봉은 계속 골드 유지해요. 예? 계속 골드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예, 선행 스팬 2 가야 되잖아요. 예. 선행 스팬 2 가야 되죠. 시간을 끌면 2,300원대고 바로 가면 2,500원대인데 2,500원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어쨌든 그죠? 아직 골드 안 났습니다. 골드 안 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봉은 계속 예, 이거 골드 전환했고, 데드 났다가, 골드로 전환했습니다. 예, 골드로 전환했어요. 데드 난 것도 데드 냈고, 골드 난 것도 골드 냈으니까, 뭐, 일봉은 이슈 없고요. 3일봉 골드 유지 중이고, 아직 주봉이 골드가 안 났어요. 예, 주봉이 골드 나려면 한참 더 올라야 돼요. 예, 이 주봉, 여기도 이슈 없죠. 예, 전체적으로 고포스는 아직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인버스는 주봉이 아직 여길 가야 끝나잖아요. 4,550원. 여길 가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341.72가 지수로 봤을 때는 가야 되는 목표치라면, 예, 인버스는 조금 더 가야죠. 4,550원 위로 끝나야 된다. 만약에 금요일에 341.72 아래에서 마감한다고 하면 인버스는 4,550원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여기를 골드 내고 여기도 골드 내고 마무리를 짓겠죠. 아직 2주봉은 골드까지 못 갔어요. 3일봉은 골드 유지 중이고, 예, 유지 중입니다. 여기 뭐 일단 찍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거죠. 예? 여기는 골드 내고 골드 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체크하셔야 될 거는 두 개. 인버스가 4,550원을 찍느냐, 종가로. 그 다음에 지수가 얼마죠? 341.72 아래에서 끝나느냐. 4,550원.
네? 4,550원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코스피도 주봉이 대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코스피는 대든하려면 2,526이요. 2,526. 오, 많이 내려야 돼요. 30% 넘게 내려야 돼. 그러니까 1% 더 내려야 됩니다. 예. 여기 더 내려야 돼요. 만약에 여기 안 찍는다 그러면은 예, 또 끌어내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코스피 200은 바닥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데 코스피는 바닥을 안 찍은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다음에 또 끌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2526 위에서 끝나면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계속 예, 연결이 돼가지고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주봉은 얘는 지금 2423이요. 예? 242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포도 더 내려야 돼요. 예? 지금 상태에서 100포도 더 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지수 빠지는 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덜 빠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덜 빠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왜냐면 지금 코스피 200은 데드 상태인데 코스피는 데드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내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고평가된 거잖아요. 고평가된 게 다시 예, 내려오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올랐다 내릴지 그냥 내릴지 그걸 모르겠다고. 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면 바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떠들 수가 있는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한데 아래로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파동이 계속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런 걸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리겠다라는 예상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려간다고 했는데 올라가잖아요. 하락 목표치가 있는데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걸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주봉이 고가를 낮추고 떨어지는 방법밖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매수자는 오르든 내리든 하락 목표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사야죠. 예?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사도 되는 거죠. 왜냐? 예, 아직 주봉의 저가랑 부기봉의 저가는 안 깨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는데도 예,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그거는 조금 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